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만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설명회를 못 하다가 이제 오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입시톡을 한 2년 전에 하다가 말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올해부터는 한 달에 2번 정도 저희가 이런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 받으시고요. 그리고 또 원래 이 온라인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한 300분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해서 여기 오신 분들이 선발된 겁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니까 그렇게 하시고 잘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매월 주제를 정해서 미리 고지를 하고 설명을 할 건데 설명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신 김에 질의응답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 설명회야 뭐 드러나 말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질의응답이 제일 중요하니까 끝까지 질의응답 하시고요. 오늘 이제 저희들이 오늘 할 주제는 3월 모의고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만은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면 3월 모의고사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중요도가. 수능이 100이라고 하면 3월, 6월, 9월 모의고사가 쭉 있는데 3월 모의고사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고1 다르고 고2 다르고 고3 다르겠죠. 그죠? 특히 졸업생이 다르고.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원래 이제 3월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고3 담임쌤들이 애들에게 하는 협박이 있습니다. 옛날에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죠?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이다. 이걸 많이 얘기하는데 그 말은 얼마나 진실될까요? 한 20한 5% 정도 진실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통계를 내보면 25% 정도가 수능 성적과 일치하고요. 나머지 75%가 3월보다 성적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명확히 말하면 이번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잘 안 나왔다 싶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거보다 더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올해 고3들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 인원수가 좀 줄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고3이 많아서 올해 졸업생들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저희는 학원이 없으니까 종합학원 얘기 좀 해보면 올해 강남 대성학원이 인원수를 확 줄였어요. 그래서 강대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양상이고 또 그동안 강대랑 맞먹던 시대인재가 급성장을 했고 또 메가스타드 이토스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근데 졸업생들이 작년에 그 문이과 뭐 이과 침공 이런 얘기 나오면서 애들이 대학을 못 간 문과 애들이 많아서요. 걔들이 이제 재수전선에 뛰어들어서 상당히 치열한 올해 양상을 보일 건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 올해 고1, 올해 고2, 올해 고3 지도는 변하는 게 없죠. 그죠? 물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지금 교육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부를 없애니 많이 하고 있지만 못 없앨 것 같고요. 없애도 뭐 적당히 다른 걸로 바꾸겠죠. 근데 이분이 만약에 어떤 관심을 가지게 되면 수능 제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우리나라는 4년 예고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미 공지한 걸 바꾸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올해 고1, 고2, 고3 이대로 간다고 치면 문과 애들이 불리하고 이과 애들이 유리한. 근데 이제 이과 애들은 자기들이 유리하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더 많이 했는데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여기 이과. 우리는 이과다. 네, 문과. 예. 그래서 이과 애들, 문과 애들이 이제 세대결도 합니다. 뭐, 이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과 애들의 공부의 양이 문과 애들보다 공부의 양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대체로 꼭 그런 건 아닌데,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이과 애들 성적이 좀 높은 게 현실이다 보니까, 대학들이요,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런 겁니다. 서울대학이 44%예요. 문과 애들과 이과 애들이. 고려대학이 발표는 안 했는데 50한 2, 3% 됩니다. 그러니까 문과에 온 이과 애들이 50%가 넘어가는 거예요. 중대 그렇고 경희대 그렇고 거의 다 그렇습니다. 연세대학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중위권 대학으로 내려오면 비율이 줍니다. 뭐 국민대, 숭실대 이쪽으로 내려오면 한 10%대로 줄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아예 뭐 7%, 8%대로 줍니다. 근데 그런 이유는 사실 이과 애들이 문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가겠습니까? 대학이 브랜드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그런 궁금증이 많을 겁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3월 모의사를 보고 나니까 아무래도 우리 애가 문과인데 확통을 해왔는데 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분들도 가끔 있다고 제가 어저께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거는 현명하지 않다. 그러니까 문과라면 확통 그냥 하는 게 낫지 미적으로 지금 바꿔서 어쩔 것이냐. 이미 바꿀 애들은 지난 겨울에 이미 노선을 바꿔서 미적을 했지. 지금 3월달 모의사 끝나고 나서 미적으로 바꾼다? 고3 같은 경우에 이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근데 고1, 고2는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하다. 특히 이제 월등하게 나는 연경, 고경, 서경을 갈 거야. 다시 말하면 각 문이과 중에서 제일 경제나 경영학과를 간다고 치는 친구들은 한 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내가 확통을 할 건지 아니면 미적을 할 건지 기하를 할 건지를 고1, 고2는 고민의 여지가 있지만 그러나 고3은 지금에 와서 바꾸는 건 바람직하자. 근데 이제 더군다나 여기는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재수한 분들, 재수생들은 어쩔 거냐. 근데 작년에 확통해서 재수했는데 올해 미적으로 바꿀까. 이것도 제가 만나는 수학생들마다 여쭤봤어요. 제가 수학 전공자가 아니니까 여쭤보니까 대부분의 수학생들은 바꾸지 말라고 하는, 오히려 바꿨다가 더 부담스럽고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거부터 한번 우리가 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3월달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오거든요. 나오면 우리 애가 어느 대학 정도 갈 수 있냐. 이것은 고1, 고2, 고3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면 요 오른쪽에 있는 건 이과고요. 왼쪽에 있는 건 문과입니다. 문과인데 여기 보시면 누적이라는 건 뭐냐면 누적은 1등부터 40만 등까지 쭉 한 줄로 세운 게 누적입니다. 총점 누적으로. 그 다음에 평균 100분이 요거 뭐냐. 이게 사실 냉정히 말하면 100분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아시죠? 그죠? 100분위는 전체 수험생을 100명으로 간주해서 우리 애가 몇 명 정도 위치해 있느냐. 만약에 100분위가 90이면 우리 애가 전체에서 10등 정도 한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누적을 뒤집으면 100분위가 돼야 옳은데 그러나 이건 계산 방식이 다른 겁니다. 이 누적은 전체 과목을 총점을 내서 한 줄로 세운 거고요. 이 평균 100분위는 고3 애들 또는 졸업생들 성적표에 나오는 내용을 100분위 국어, 영어, 수학 나오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영어는 안 나오지만 그거를 평균 낸 거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근데 고1, 고2, 3월달 학력평가. 3월달 학력평가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연 누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면 기타 사항들에서 거기에 누적이 나오거든요. 그 누적에 의해서 보면 이 정도 누적을 받으면 이 정도 대학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가는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보입니다만 보세요. 누적이 3%대에 가면 서성 이하를 갑니다. 근데 여기서 2는 사실 냉정히 말하면 요즘은 이제 옛날엔 서연고 2였다가 한때는 서성한 2였다가 지금은 중경외시 2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과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 약간 문과와 이과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3%대가 서성 이하를 가는데 문과는 2%대가 서성 이하를 갑니다. 근데 작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기 건동, 홍숙 갈 애들이 문과로 가니까 서성 이한 이상을 갔습니다. 근데 그런 예는 많은 예는 아니고요. 특별한 예가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약대 열풍이 불었었는데 약대 서울 지역 약대를 갈 애들이 지방대학 의과대학에 거의 다 붙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져서 어쨌든 이런 그 잣대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등급으로 보여드리는데 우리 어머님들은 흔히 등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 정도 등급 받으면 요 정도 대학에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문과 이과로 넘어갈 때 또 다른 것이고요. 이런 상황을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표를 보다 보면 한국외국어대학은 요 이과가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외대 이과는 용인 캠퍼스에 있어서 본교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홍익대학교는 약간 컬러를 좀 어둡게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홍대를 별로 안 좋아해서 놓은 건데, 농담이고요. 색깔을 바꾸다 제가 미처 못 바꿨습니다. 근데 홍대는 좋은 게 뭐죠? 홍대는 뭐가 좋아요? 홍대 앞이 좋죠. 다른 데는 별로 안 좋고. 그래서 학평의 의미부터 한번 우리 새겨보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이제 모의고사가 있어요. 모의고사가 있는데, 요번에 3월 달에는 서울시하고 실시했는데 1, 2학년, 여기도 1, 2학년 엄마도 계시고, 그죠? 1, 2학년 엄마들이라 하더라도 애들한테 문제의 퀄리티는 고3 께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애가 명문대학을 가려고 맘먹었다 싶으면 고1, 고2도 고3 문제를 이미 풀어봤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풀어봤으면 용기가 없거나 아니면 적성이 좀 부족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명문대학을 추구하는 고1, 고2는 고3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3월 달에 사설 모의고사도 있습니다. 뭐 이투스나 이런 데서 보는데 그런 시험지를 구해서 풀어보시는데, 고3에 오셨으니까 사실 4월 13일 경기도육청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의 퀄리티가 서울시 거가 좀 낮습니다. 제가 문제를 풀어본 건 아니지만 미루어 짐작한데. 그리고 이 3월 모의고사 출제 경향 분석을 많이 하는데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요, 이거는 1월 달에 냅니다. 방학 때 내는데 작년 수능의 짝퉁으로 내는 거죠. 비슷하게. 그리고 출제진이 교육청 모의고사는 이거는 교사들이 냅니다. 그 다음에 평가원 모의고사 요거는 교사 플러스 교수가 냅니다. 수능과 똑같습니다. 이건 합수 출제라는데.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보시면 고1 같은 경우는 서울교육청 퀄리티가 제일 좋다. 그 다음 경기도, 그 다음 인천, 부산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6월달 모의고사, 9월달, 11월달 모의고사가 이제 수능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모의고사가 뭘까요? 이 세 개 중에서. 물론 수능이 제일 중요하지만 6월이 중요할까요? 9월이 중요할까요? 그럼 어머님들은 애들은 자꾸 9월이라고 얘기할 때마다 제 속이 터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6월 모의고사가 중요한 모의고사예요. 왜 중요하냐 말씀을 드리면, 사실 3월이나 4월 모의고사나 7월이나 10월 모의고사 출제진들이 수능에 갈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를 낸 사람들이 수능 출제를 갈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특히 9월보다는 6월 모의고사 출제진들이 출제를 수능을 내려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흔히 싱크로율인데 싱크로율은 6월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의고사 급이 있다. 물론 그런 말이 있죠. 수능 외에는 짭이라는 말도 있지만 6월과 9월 모의고사에서 보시면 6월 모의고사의 문제의 유형이 수능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을 때 6월 모의고사는 문제의 유형의 포인트를 잡는 것이고, 9월 모의고사는 문제의 난도, 나의 어떤 수시 지원의 바로미터로 삼는 것 정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3월 모의고사는 6월과 9월보다 더 중요도가 떨어지는, 이건 EBS 연계도 안 됩니다. 평가원에서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6월과 9월 모의고사가 중요한데, 근데 올해는요, 또 특이하게도 9월 모의고사가 없고 8월 말 모의고사가 생겼죠. 그래서 원래 9월 1일 날 보려고 그랬다가 8월 31일로 날짜를 바꾼 겁니다. 이거는 시도교육청에서 요청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목요일 날이 뭐 문제 어떤 그 채점 이런 거에 좀 문제가 되나요? 교육청에서 부탁을 해서 8월 30일로 바뀌었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죠? 하루 차이니까.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6월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한 모의고사고 문제 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고1, 고2, 고3도 명문대학을 추구한다고 치면 고1은 6월 9일 부산교육청 모의고사, 이건 서울은 안 봐요. 서울은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풀어보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6월 모의고사부터 이 10월까지, 6월,
7월, 8월 요 넉 달 동안이 학원 강사들에게는 가장 피크 타임입니다. 왜냐면 이때 돈을 벌어야 예를 들면 이때 뭐 현우진, 정승재 이런 강사들은 돈을 긁어모으잖아요. 1년에 한 300억 정도를 버는 저희 회사보다 이익이 더 나는 그런 개인이 말이죠. 생각할 때마다 배가 아픕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요 대목에서 그 짝퉁 문제라고 그럴까요? 모조 문제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EBS 교재의 바탕을 두어서 수능 문제처럼 만들어내는 그런 EBS 변형 교재를 엄청나게 이때 발간을 합니다. 그게 사실은 올해 수능 준비의 관건이라고 봐요. 고1, 고2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해서 이때 해주시고 또 이게 보면은 뭐 학원도 그래요. 무조건 유명 강사 강의를 듣는다고 신경 넣는 거 아니기 때문에 고1, 고2는 내 이름을 기억하는 강사 강의를 듣는 게 좋은 것이고 고3은 내 이름을 기억하는 강사와 내가 아는 강사를 혼용해서 듣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러니까 현장과 온라인을 동시에 듣는. 근데 제 친구 애들도 수험생이 있습니다. 아주 늦깎이 수험생들이죠. 늦둥이들을 낳아서. 근데 그 친구들도 강의가 워낙 많으니까 뭘 들어야 할지 고민하다가 공부 시간을 놓쳐요. 누구 강의를 들어도 마찬가지니까 강의를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월 달에 수험생들의 일정인데 모의고사에 이미 끝난 거고 그래서 3월 달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정도에 각 사이트에다 올라갔을 것 같은데 각 대학교에 가면 대학교에서 선행학습 영향 평가서라는 것이 각 대학교 사이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대학이 작년에 봤던 논술고사, 면접고사 이런 거에 대한 풀이와 출제 의도, 채점 방법 이런 걸 보여주거든요. 요거를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꼭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애들한테 읽어보도록. 특히 근데 나는 수시에 안 갈 거야. 그러면 안 보셔도 됩니다. 나는 정시에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수시에 간다고 치고 논술과 면접을 해야 하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 이런 파일입니다. 보통 한 4, 50페이지 정도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모의고사 결과가 좀 이따 나올 건데 이때 이제 나오면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공부할 건지, 특히 사교육을 어떻게 이용할 건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사교육은 많이 시킨다고 능사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대충 이제 보면 정시 지원 수준이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이 정도 성적으로 어느 대학 정도 간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유에닷컴이나 아니면 이런 데 오시면 작년도 입시 결과들이 종종 올라가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또 중요한 거죠. 2학년 마지막 성적과 작년 고2면 고1, 고1이면 중3, 작년도 성적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근데 이건 전국 석차는 의미가 없으니까 교내 석차 가지고 보는 거예요. 교내. 내가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 몇 등했는데 몇 등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올라갔다면 겨울방학을 제대로 보는 거고요. 올라가지 않았다면 겨울방학을 제대로 보내지 않은. 그러니까 3월 달은 출발점과 반성의 시간이기 때문에 성적이 제대로 안 나왔다고 치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담임교사와의 상담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가운데 고1도 계시죠. 제가 설명회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리는데 고1 어머님들이 학교에 가서 또는 카톡으로 또는 전화로 담임선생님과 상담할 기회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몇 번 강조드려요. 자녀의 정보를 제공해 줄 때 이때 좋은 정보를 주셔야 됩니다. 좋은 정보를 안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생님들 뇌리에 각인됩니다. 아, 쟤는 어떠네. 그러니까 절대로 학교에 가시거나 어떤 걸 할 때 어머님들에게 얘기할 때 어머님들이 담임교사들 얘기할 때 나쁜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나쁜 얘기는 금방 기억남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한번 기억이 되면 고1, 고2, 고3 잘 변하지 않아요. 괜히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이게 3월달 모의고사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4월이 됩니다. 4월. 4월달은 유인물이 아마 없을 거예요. 4월이 되는데 4월달 되면 이제 진정으로 입시 정책을 세우셔야 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 요강, 4월 말에 각 대학의 모집 요강이 나오는데 요강이 이미 발표한 거와 조금 변할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낮아질 수도 있고 약간씩 모집 단위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요강 바뀌는 게 뭐냐를 보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실, 수시에 가려고 마음먹은 분들은 중요한 사실은 모의논술, 대학교 고사 모의논술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모의논술을 실시하는, 이거를 꼭 응시하셔야 돼요. 근데 신청을 대부분 온라인으로 해요. 그래서 클릭을 제대로 못하면 신청을 못해요. 이건 준비 딱 하면 금방 마감되거든요. 특히 좋은 대학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아마 그 광클릭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디 가서 하는 게 제일 빨라요? PC방. 그렇죠. PC방에 가서 하는 게 제일 빨라요. PC방. 그러니까 집에 컴퓨터가 후지니까 PC방 가면 좋은 컴퓨터 있거든요. 거기 가서 모의논술 신청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모의논술에 실시하면 좋은 게 뭐냐면 자기들이 채점을 해서 너 전국에서 몇 등이야 알려주고 또 강의도 해주기 때문에 정말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학생부 논술 서류 최저 기준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4월 모의고사도 그렇지만 3월 모의고사 가지고 수능 최저를 가늠하는데 지금 보시면 문과 수능 최저가 생각보다 높아요. 지금 대학들이 고민이 많아요. 근데 이제 최저를 낮추려면 대기업의 심의를 얻어야 되는데 대기업이 심의해 줄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최저가 문과가 너무 높아요. 이과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그래서 작년에 문과 애들이 최저를 못 맞춘 애들이 많았어요. 그때 문제가 돼요. 근데 올해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경기도 학생 모의고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주요, 이때 선택 과목은 이건 수학이나 국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때 선택 과목은 탐구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탐구. 그러니까 내가 경제를 해오다가 생인으로 바꾼다든가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가만히 보시면 이 선택 과목들을 특히 올해 고1, 고2는 서울대학교 지원자인 경우는 선택 과목을 잘 보셔야 돼요. 서울대학. 우리의 서울대 지원할 것 같다면, 왜? 서울대학은 모집 단위에 따라서 봐야 하는 과학 탐구 과목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잘못 가져오면 서울대학에 원서도 못 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2023, 올해 고3은 2023이고 올해 고1은 2024인데 올해 고3과 고2에 많이 변한 게 있습니다. 특히 올해 고1 여러분들은 이 선택 과목이 또 뭐 또 문제가, 내신 선택 과목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7월 달쯤에 각 고등학교에서 너 선택 과목 뭐 할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내라 그럴 거예요. 그때 공부 좀 하셔가지고 내셔야 되는데, 문제는 얼마 전에 이제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얼마 전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기준이 바뀐 거 뉴스 보셨죠, 그죠? 우리가 보통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학업 역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옛날에 뭐라 했냐면 전공, 적합성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게 다른 걸로 바뀌었죠. 요게 다른 걸로, 요거를 전공, 적합성 안 쓰고 뭐라고 쓰냐면, 뭐라고 바뀌었냐면 이거를 이렇게 진로 역량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왜 바뀌었냐면, 이런 질문 엄마들이 많이 합니다. 우리 애가 고1 때는 엔지니어가 꿈이었는데 고2 때 이게 갑자기 생물학자로 뜻이 바뀌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 학생부 종합전형에 피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 우리의 꿈이 바뀌었어요. 이런 질문이 너무나 많아서 대학에서 아예 바꾼 겁니다. 예를 들면 고1 때 엔지니어였으면 고1 때는 엔지니어와 연관된 활동을 해주면 되는 거고, 고2 때 생물학자로 바뀌면 고2 때 생물학자처럼 활동하면 되는 거니까 전공이 바뀌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대학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발전 가능성하고 인성은 애매해서 인성을 뭐라고 하냐면 공동체 역량 이렇게 바꿨어요. 물론 이거는 모든 대학은 아니고 일부 대학이 바꿨지만 아마 전체에 퍼질 겁니다. 이런 거 할 때, 근데 진로 역량을 할 때 선택 과목이 중요한 거죠. 특히 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핵심 권장 과목 그래가지고 어떤 과목을 애가 이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서울대학이 올해 고2부터 펴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 갈 사람들은 이거 선택 과목을 잘 골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지만 선택 과목 조정을 하는 것이 4월 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볼까요? 그 다음에는요, 이게 이제 3월 모의고사의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1번 문이과 통합형 시험입니다.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 두 번째 선택 과목 선정의 토대가 된다. 이건 이제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근데 바꾸라는 게 능사가 아니라 해오던 걸 확고히 하는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수능과 관계가 적으며 EBS와 연계가 없다. EBS 교재와 연계가 없습니다. 이건 평가원이 교육청에다 요구한 겁니다. 니네가 자꾸 연계, 우리가 낼 만한 좋은 지문이 사라지기 때문에 너희는 내지 마라. 그래서 연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위치 판단. 그러니까 교내 석사가 내가 몇 등 했느냐. 그런데 일단 작년보다 떨어졌으면 그거는 애한테 경각심을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겨울방학을 제대로 안 보냈다는 얘기니까. 근데 작년에 아마 미루어 짐작한데 애들이 윈터스쿨 다니는 애도 있고 뭐 많을 겁니다. 근데 제대로 공부를 안 했을 거예요. 특히 온라인 강의, 인강을 듣는 애들은요, 엄마들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얘들이 인강 듣는다고 돈 끊어가지고 가서는 제대로 안 들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아이 인강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는 엄마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수시로 들어가면 거기 애들이 얼마나 공부했나 진도 체크가 되거든요. 그런 거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애들을 믿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5번, 자신의 취약점. 내가 뭐가 취약한가를, 요게 아마 제가 볼 땐 요 세 개가 제일 3월달 모의고사 의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뭐, 추진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건지. 근데 가끔 이제 6번에 보면 이런 애가 있습니다. 엄마, 나 3월달 모의고사 보니까 수시엔 그런 것 같아. 엄마, 나 이번엔 수시는 이번 생의 얘기가 아니니까 나 그냥 정시로 할래. 그래서 정시에 몰입하겠다고 덤빈 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제를, 엄마 나 내신 포기할래. 근데 내신을 포기하고 말고는 고3은 가능한 얘기입니다만은 고1, 고2는 절대로 입에서 내신 포기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내신을 포기하면 학교 생활이 제대로 안 되면 공부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내신은 내신대로 가져와야 되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형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참고하시고, 교육보건법에 가서 학생부 기재요령, 이건 보시면 좋고 안 보셔도 됩니다. 작년과 변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성적이 떨어지면 애들이 자존감을 잃어버려요. 그때 엄마들 좀 애들한테 격려를 좀 해주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요때 자존감 잃을 때 가장 요주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버지. 아버지들이 애들 성적에 평소에 관심이 없다가 성적표에 관심이 나오면 한번 관심 표명을 하죠. 그때 애들이 상처를 많이 입어요. 그 다음에 4번 나오고, 그 다음에 5번. 누구나 다 열심히. 그러니까 3월달에 열심히 안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 지금 보니까 코로나가요.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걸렸던 적이 있는 분. 나 걸렸었다. 한 분도 안 계시네. 우리나라 어떤 교수님이 멘트 잘못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코로나에 안 걸린 사람은 사회생활에 문제 있다. 저도 안 걸렸어요. 안 걸리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핑계로 학교를 적당히 안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내신 포기, 요거는요, 특히 3월달 모의고사 나오면 이제 정시모집 바운더리가 나오잖아요. 그때 보시고 정시와 수시의 괴리가 너무나 크면, 그러면 담임선생님과 만나서 상담하시고 결정을 내려요. 우리 애는 내신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걸 결정을 3학년은 내리셔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왜냐면 이미 고1, 고2 때 내신 안 좋은 애한테 내신 준비하라고 그렇게 강조해봐야 아무짝에 소용없거든요. 근데 고1, 고2는 아니에요. 근데 고3은 담임교사와 상담을 해서 내신을 갈 거냐 말 거냐를 명쾌하게 담임선생님한테 여쭤봐요. 어머니들이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담임교사와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담임교사 만나기 싫으면 좋은 게 카톡이에요, 카톡. 저는 카톡이 모든 가정불화의 원인이지만 대인관계의 초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톡을 통해서, 그리고 애들이 성적표
곧 가져오거든요. 다음 주쯤에. 아마 나왔나? 성적표? 아직 안 나왔지.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나오겠네. 애들이 집에 성적표를 안 가져와요. 그럼 그때 굳이 성적표 내놔 이 새끼야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담임선생님한테 카톡 보내서 담임선생님 성적표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다 보내줍니다. 선명하게 찍어서 보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 좋아서요. 그래서 가능하면 고3 때는 애들하고 부딪히는 거를 없애는 게 좋아요. 부딪히면 서로가 피곤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애하고 부딪혀가지고 사이 안 좋은데 아버지 와서 한마디 툭 던져가지고 뽐뿌질하면 아주 그거 안 좋아요. 그 다음에 8번. 3월달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성적표가 나오면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애가 어떤 전형으로 지원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좀 마음의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학병 출제 경향입니다. 근데 원래 여기다 뭐 국어는 어떻고 영어는 어떻고 써야 되는데 제가 안 썼습니다. 이유는 뭐냐? 중요하지 않다. 학평에 뭐 독서가 어떻게 비문학이 어떻게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냥 단순한 시험의 일부일 뿐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넘어가는 겁니다. 중요하면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더니 안 중요해요. 뭐 학평이 어려웠다 쉬웠다 이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거 수능하고는 연관이 하물며 6월과 9월 모의고사도 수능과 연관이 없는데 이 3월 모의고사 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나의 취약점을 판단해서 결정을 세우는 것이지 문제가 이상해요서부터 뭐 이런 거는 알 필요가 없다. 특히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알아도 모르고 알 필요도 없고 그런 거 의미만 파악하시면 돼요. 근데 가치점은요 이건 의미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가 몇 등 정도 했냐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이건 아마 유인물에 없을 거예요. 이거는 저희 회사가 채점한 가치점 표입니다만은 이 가치점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작년에 모든 입시기관이 다 틀렸죠. 그죠? 이유가 뭐예요? 선택 과목 제도가 나오면서 조정 점수를 쓰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애들이 시험을 못 보면 표본을 안 내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저희 UA닷컴에 언급된 거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시면 잘 안 보이시죠, 그죠? UA닷컴에 오시면 있어요. 초기 화면에 오셔가지고 보시면 좋고 그런 거 그냥 소개만 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범위로 나온 것은 선택 과목별로 좀 다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수학, 미적 뭐 이런 거, 확통 이런 건데 UA닷컴에 오시면 다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기하일 때 근데 기하 특히 수학 얘기를 잠깐 하면 미적과 기하 가운데 기하가 점점 늘 겁니다. 미적도 있지만 왜냐하면 약간 이건 수학과 좀 달라서 약간 좀 포인트가 달라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유인물이 있죠, 그죠? 요건 뭐냐면 여기 오신 김에 떡 사러 왔다 장 보고 간다고 그냥 저희 회사 것만 알려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남의 회사 것도 저희가 다 가져와서 일괄 제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근데 보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죠. 이건 들어오는 표본이 달라서.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아마 다 틀릴 겁니다. 이렇게 보여줘 놓고 틀릴 거라면 참 맥이 빠지지만 어쨌든 그렇다 내용들이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모든 입시기관들의 거를 가져왔는데 보시면 스카이에듀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죠? 그게 없잖아요, 그죠? 스카이에듀가 작년에 문 닫았어요. 그래서 뺐다는 얘기고요. EBS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3월 모의고사 의미라고 하는 게 나의 정확한 위치를 따져서 취약점을 판단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건데 이건 뭐냐면요. 일종의 배치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 회사 거는 UA닷컴에 오신 분 있고 이거는 저희 회사 게 아니라 교사들이 만든 거예요. 교사들. 그래서 가져왔는데 보시면 여기에 나오잖아요. 288점. 그러니까
영어 빼고 국어하고 수학하고 탐구 두 과목을 더해서 원점수를 더해서 이 정도 성적이면 이 정도 대학에 간다. 이걸 제가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면 한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정확한 위치가 나오는 건데 이건 고3 겁니다. 고1, 고2 게 아니고 이건 고3 거고요. 고1 거는 이런 걸 만드는 게 의미가 없어서 안 만들었고 그래서 이거는 여기 보시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건 문과 배치표예요. 그죠? 문과. 근데 문제는 이과도 문과 지원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과에 넘을 수 여기 이제 보시면 보세요. 263점일 경우에 서울대 사회교육과 고대 경영대학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면 이게 이과도 요 점수 받으면 올 수 있어요. 근데 왜 문과 애들보다 이과 애들 성적이 좋은지 아세요? 이건 미적분이 성적이 잘 나와서 좋을 수도 있지만 과학 탐구 때문에 그래요. 과학 탐구. 우리가 어머님도 아시죠? 그죠? 문제가 어려울수록 표준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사탐보다 과탐 문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과탐이 늘 표점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과들이 유리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 조정 점수라는 게 있어가지고 조정 점수가 이제 어려운 과목을 잘 본 애들한테 좀 이득도 되고 집단별로 평균을 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과들이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도 옛날에는 배치표를 문과 따로 이과 따로 했는데 올해는 지금 본인과를 합칠까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같은 성적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양상이니까 근데 이럴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다 보면 어머님들이 우리의 성적은 여기 없네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성적이 여기 없다는 얘기는 시험을 못 봤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처음 받으셨으니까 이건 공교육 교사들이 맞는 거니까 보시면 어느 정도 참고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참고 내용을 가져온 것이고요. 그래서 뭐 이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유인물 나눠준 걸 보시면 우리의 성적이 여기구나 라는 걸 알고 해서 뭔가 애들한테 체근하시든가 이렇게 닥달을 하시든가 해서 하시면 되는데 고1, 고2는 해당 사항, 고3은 해당 사항이 있다. 특히 졸업생 가운데도요. 아마 재수생들도 이걸 다 풀어봤을 겁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확인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걸 온라인으로 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이시면 닷컴에 오시면 제시해 드리는데 보면 이게 또 자꾸 변해요. 변하니까요. 일관되게 뭐 하나의 법칙 사실 아시겠습니다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용어 들어보셨죠? 모의지원, 그죠? 모의지원. 모의지원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실제로 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모의로 한번 지원해 보는 거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지금 광풍이 불었죠, 작년에, 그죠? 광풍이 불어서 근데 이 모의 지원은 모든 업체들이 다 합니다.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이게 잘 안 맞은 업체도 있고 맞은 업체도 있고 그래서 지금 수만이 같은 데 가면 특정 회사에 대한 말하자면 불만의 표시들이 많은데 뭐 어차피 많이 하다 보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는 나중에 이제 고3들한테 말씀드리면 원서를 쓸 때는요 모의 지원과 이런 배치표를 적절하게 혼용해서 판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의 지원만 믿으셔도 안 되고 이런 배치표만 믿으셔도 안 되고 이걸 적절하게 혼용을 해서 보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UAE 진로진학센터 박성철 대치센터장입니다. 오늘 UAE 3월 입시톡 2022년 이기는 입시 전략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UAE 지금 진로진학센터 대치센터장 맡고 있고요. UAE에서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 뵙고 있습니다. 대치동에서 우리 입시의 센터 대치동에서 더 많은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기본 주제는 2022년도 봄이 왔는데, 과연 봄이냐, 꽃이 피냐,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시작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입시의 봄은 언제 올까요? 또 어떻게 올까요? 제가 봤을 때 입시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통 대치동에서 공부하는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입시의 봄은 결국은 1월달, 2월달에 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내용에 따라서 봄이 올 수도 있고 영원히 봄이 안 올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1학년 같은 경우는 보통 중3에서 1학년 올라올 때 수학을 중심으로 해서 선행을 많이 하게 되고요. 보통은 바로 1학년에 있는 수상하에 대한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드릴링을 많이 해야 되고, 이과 라인에서 의치한 정도 상위를 가는 학생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봤을 때 선행으로는 한 수1 정도 심화까지, 그러니까 심화라고 하면은 수1에 있는 내용으로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상당히 고득점을 낼 수 있는 수준까지, 그 정도 레벨까지 가는 학생들이 보통 보면은 선행이 잘 돼 있어서 학교 내신이라든지 모의고사, 그리고 마지막에 수능에서 좀 좋은 성적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학년 같은 경우도 보면 2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문과 계열 쪽, 문과 라인 쪽 중심으로는 수학, 국어 중심으로 해서 아마 겨울방학 때 공부했을 거고요. 이과 라인 같은 경우는 수학하고 탐구, 과탐에서 물화생지 라인을 중심으로 세팅을 해야 실제 내신 성적을 잘 받게 되고, 그 물화생지에 관련되어 있는 탐구 영역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서 나중에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지 수능에서 적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보통 2학년 같은 경우는 뭐 수 1, 2나 미적까지, 그 다음에 탐구 영역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3학년도 마찬가지인데 3학년 같은 경우는 주로 수학 관련해서 요즘에는 문과 라인 같은 경우도 지금 미적으로 미적 선택을 해서 공부하는 학생도 꽤 많이 있고요. 탐구 관련된 내용이 잘 준비가 안 된 경우는 나중에 정시 성적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탐구 최저가 안 되게 되면 결국 여름방학 때 돼서 이제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된 내용이나 논술 관련된 내용에서 최저를 맞출 때 탐구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재수하게 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탐구가 정확하게 좀 준비가 돼 있는 상태로 왔을 때 입시의 봄이 정확하게 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실제로 대치동에서 실제적으로 봄을 느낄 수 있는 시기는 언제냐? 벚꽃이 피는 4월달이 아니고 한 달 뒤에, 보통 보면 석가탄신일 전후가 돼야 여러분들 중간고사 성적이 나오게 되고, 성적 그 여부에 따라서 5월 중순 정도에 봄을 맞기도 하고 봄을 맞지 못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간단한 산수 한번 해볼게요. 보통 보면은 한 반에 요즘에 반 인원수가 적어져가지고 24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뭐 적은 경우는 뭐 20명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24명 기준 했을 때 우리가 등급으로 커팅을 하면 1등급 같은 경우는 한 반에 1명 나올 거예요. 1등 1명. 2등급은 3등까지. 보통 우리가 평범하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3등급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한 반에서 5등 이내에 들어야, 24명 기준 했을 때 5등 정도 해야지 아마 3등급일 겁니다. 그래서 뭐 영상 보시는 이제 그 어머니들 입장에서 왜 내 아이가 왜 5등급이지? 왜 5.1등급이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5.1등급이라고 하는 이 등급이 보면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렇게 못한 성적은 아니고 반에서 중간 정도 한 겁니다. 그냥. 반에서 12등 정도 하면 5등급 때 세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정도 데이터를 특히 1학년 같은 경우에 맞게 되면 중간고사에 굉장히 패닉이 오게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보통 중학교까지는 절대평가하다 보니까 학생들 성적이 굉장히 좋죠. 뭐 A만 나왔었는데 가끔가다 B 하나 나오고, 어머니들께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내 아이가 학업에 관련된 내용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1학년 중간고사 딱 보고 났을 때 갑자기 등급이 5등급 나오고 4등급 나와버리면 깜짝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보통의 경우는 이 문제점에 대한 내용들을 학생한테 문제점을 찾게 되는 거예요. 뭐 나태했다든지 뭐 게을렀다든지 학생한테 좀, 그죠? 책임이 네가 열심히 안 한 거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되면 학원에 얘를 보냈던 학원이나 이게 뭐 선생님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쪽에서 찾고, 그리고 나중에 돼서야 요 선행, 즉 겨울방학 때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는 나중에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를
반성을 나중에 5월 20일, 그러니까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반성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시점을 가지고 반성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내가 만약에 5월 20일 날 반성을 하게 되면 결과치로서의 5등급에 대한 내용에 대한 걸 반성을 하게 되지만, 오늘 반성하게 되면 내 아이가, 우리 학생이 2등급에 들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리 선행해서 반성을 선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미리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아이가 겨울방학 때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리고 내 아이 주변의 학습 환경, 뭐 아이가 다니는 학원이 어떻고 친구가 어떻고, 그리고 아이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들을 내가 집에서도 만들어 줬는지에 대한 걸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학생, 이 나라에서 학생인데 학생에게서 문제가 딱히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걸 확인을 하시면 결과가 나오기 한 달 전에 미리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컨설팅을 해보면 어머니들이 결과가 다 나오고 나서 나온 상황에 대한 게 뭔지를 물어보러 컨설팅을 받으러 오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 만들 수 있는 시점에서 상황을 점검을 하시면 아이의 데이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 봄이니까 봄을 맞으시고 싶다면, 진정한 봄을 맞으시고 싶다면, 현 시점에서 반성할 수 있는, 오늘 시점에서 이전에 겨울에 했던 내용 확인해 보고, 현재 우리 아이 주변이 어떤지 확인해 보고, 우리 아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를 하시면 앞으로 올 5월에 보다 따뜻하고 편안한 봄을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3월 학평을 봤어요. 학평 봤는데 뭐 학평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보통 1학년 같은 경우는 과정이 중등과정 중심이기 때문에 중등과정을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봤는지 보는 거고요. 2학년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에서 내가 얼마나 선행을 제대로 했는지, 공부를 착실하게 했는지에 대한 확인 정도. 3학년은 어떻게 보면 1, 2학년이랑 좀 다르게 3학년 의미가 좀 있는데, 왜냐하면 보통 학생들이 내신 공부하느라고 모의고사 공부를 따로 열심히 할 수가 없는데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같은 반에 있는 1등부터 꼴등까지 모든 학생이 열심히 모의고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한 상황이 언제냐? 그게 바로 3월. 3학년 같은 경우에 3월 학평회 같은 경우는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집중적으로 모의평가에 대한 결과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수능 대비 1차 전투력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3월 학평 같은 경우는 그 내용 자체가 이제 그 수능이랑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만든 문제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그 모의고사의 의도는 이 아이가 제대로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보는 6월 달에 보는 그 평가원에서 보는 모의고사, 대학교에서 뽑으려고 하는 그 모의고사 패턴이랑 조금 다르죠. 그런 면에서 너무 지나치게 3월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에 너무 이렇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 이야기일 수 있고, 하지만 4월 이후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한 내용에서의 그 시발점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의미가 있다 생각하시면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이 3월 모의고사에 대한 내용을 시작으로 해서 도전적으로 공부해 나가자, 그런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물론 정시가 이제 늘어날 것 같지만, 더 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도 수시가 거의 절반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학교별로 해서 나눠봤어요. 저희가 뭐 서울대, 뭐 고려대학, 연세대학교, 서강대, 성대, 한대, 이대 이런 식으로 해서 내신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은 앞에서 저희 이만기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셨겠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 영역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학생부 교과 형태로 썼는데 내신이 1.00이면 다 붙냐? 꼭 그렇지도 않죠. 1.00의 경우도 서울대 지금 같은 경우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한 대략적으로 이 정도 영역이면은 경쟁이 되더라.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3월달 시험 봤기 때문에 이제 4월달부터 12월달까지 올해 2022년도에 어떻게 공부할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볼 겁니다. 이제 자, 달별로 해서 확인해 볼 건데요. 자, 4월달에는 이제 4월달 들어왔는데 4월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중간고사에 관련된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학업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내신 대비를 해야 되겠고요.
뭐 학생이 학원을 다니면 학원 다니는 대로, 뭐 과외를 하면 과외를 하는 대로, 아니면 인강이나 자기주도 형태로 공부를 한다고 하면 이 내용이 제대로 내신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2학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겨울방학 때 내가 공부했었던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점검을 하시고, 마찬가지 결국은 내신 중점, 내신에 관련된 요소가 정확하게 세팅이 안 되면 전체 입시 연경에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수시에서 좀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내신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노력을 한다. 자, 3학년의 경우는 사실 1학년, 2학년 때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상태가 있기 때문에 보통 3학년 초에 내가 수시에 관련된 요소와 정시를 병행을 할 건지, 아니면 오히려 난 정시보다는 수시가 더 나을 것 같다. 보통 보면 이제 지방에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 중에 이제 일부가 정시 성적은 상대적으로 덜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정시는 최저 라인 정도를 맞추는 정도까지 하고, 수시에서 내신 중심으로 혹은 생기부에 관련되어 있는 뭐 교과나 창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중심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3학년 같은 경우는 한번 확인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내가 이 정도 내신 성적이고 이 정도의 생기부 내용이면 수시에서 어느 정도가 진행이 가능할지, 그 다음에 정시라고 하면 내가 겨울까지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물론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를 봐봐야 실질적인 경쟁력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학업적인 능력에서 어느 정도치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 3월달에 봤던 교육청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일정 정도 점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제 내신이나 수능에 대한 걸 고려해본다. 특히 논술 관련되어 있는 거는 작년까지는 뭐 문과나 이과나 논술 대비를 그 3, 4월 달에 빨리 들어온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작년도에 아시는 것처럼 정시에서 이과에서 문과로 교차로 굉장히 많이 넘어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피해의식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양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과 쪽에서 데이터가 좋은 학생들, 수학이나 과탐 쪽 성적이 표점을 높게 받기 때문에 그 성적 받은 학생이 문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문과 학생들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 라인이 일정 정도 이상인 경우면 사실 경쟁력이 좀 있다고 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기 어려울 것 같으면 미리 이과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는 문과 인문론술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미리 전략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 그런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뭐 재수를 했거나 삼수를 한 학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미 경험해봤기 때문에 3월달, 4월달을 지나면서 내가 지금 수시랑 정시를 병행할 건지에 대한 여부를 확정하는 게 좋은데, 재수를 하는 경우에도요, 수시로 합격하는 사례가 꽤 많이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당연히 많을 거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도 합격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나 전공에 대한 요소에서 수시 정시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5월달입니다. 5월달에는 제가 봐서 변수가 좀 있는데, 남학생들 5월 29일 날이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때가 언제냐? 바로 중간고사 끝나고 수행평가하고 거의 끝날 그 시점이거든요. 6평 보기 전인데, 요 타임에 이제 1, 2, 3학년 남학생들이 결승전은 저게 하루지만은 저게 중결승전 4강전부터 하면 거의 5월 한 달이거든요. 그러면 공부를 굉장히 좀 많이 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 통제가 필요하다. 그거 어머니들께서 아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 1학년 같은 경우 이제 중요한 건데, 이게 중간고사 결과가 나옵니다. 4월 말에 좀 봤기 때문에 5월 달에 결과가 나와서 이제 봄을 맞느냐 안 맞느냐 결정되는 건데, 이때 상당수 학생들이 어머니랑 마찬가지로 멘탈이 깨집니다. 원래 원했던,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 성적이 뭐 A 받던 학생인데 내신 성적이 뭐 4등급 나오고 5등급 나오면, 4, 5등급도 아주 나쁜 데이터는 아니지만 4등급, 5등급 나오면 깜짝 놀라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행에 대한 내용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나중에 기말 대비가 안 됩니다. 위험하겠죠, 되게. 그래서 이때는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잘 받아들여서 멘탈이 안 깨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2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정도 보면 최상위 라인에서 위치한 정도, 최상위 이과 상위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정도 가지고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에 대한 요소 확인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2학년 때 보는 수원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 공부를 좀 많이 해서
고등학교 올라올 때 선행이 잘 돼 있었거나, 그리고 이제 준비가 겨울방학 때 탄탄하게 돼 있는 학생들은 성적이 밀리지 않고 오히려 오를 수가 있는데, 수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랑 또 탐구 관련된 요소가 덜 냈던 학생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때 성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판단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최상위에 있는 학생은 5명 정도 이내에서 결정될 텐데, 그 학생들 안에서는 성적이 나오게 되면은 변경이 될 가능성이 크진 않죠. 그래서 만약 이때 1학년 때 성적대가 조금 별로 안 좋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리고 근데 2학년 1학기 때도 성적이 좀 떨어졌다. 그러면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고, 결정적으로 2학년 1학기 기말까지 갔을 때도 성적이 향상이 좀 없거나 오히려 하향 곡선이 있으면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2학년에 모아놓은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역을 정확하게 어떻게 세팅을 할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3학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수시 지원 가능한 영역에서 이 정도 성적이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에 대한 내용들을 중간고사 데이터를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끝나자마자 학종에 대한 요소로 준비할 거면 수행에 대한 내용을 열심히 할 건지, 아니면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로 진행을 안 할 거면 수행을 뭐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집중에 대한 정도를 조금 줄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원할 대학교에 대한 전형이, 입시의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라 정시 중심이라면, 아니면 내신 성적이 좀 낮은 편이어서 보통 또 수능 관련돼서 모의고사 세팅이 덜 돼 있다 그러면 보통은 그런 경우에 올해에 바로 입시의 입장에서 진행을 할 때는 쉽지가 않겠죠. 정시도 그렇고 학종도 그렇고. 그럼 뭐가 남아요? 학종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학생부 교과도 안 될 거 아니에요. 논술 남기 때문에, 그럼 논술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스타트를 하자. 요거에 대한 결정을 요 정도에는 5월달 정도에는 내려줘야 된다. 특히 문과의 경우는 제 생각에 올해 문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논술 실제 경쟁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왜? 정시에서 이과 학생들이 교차로 문과로 넘어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논술에 대한 준비가 조금 경쟁될 수 있으니까 시작하는 시기를 6평 지나고 여름방학 이후로 미루지 마시고 중간고사 정도 결과가 나왔을 때 정도에는 결심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5월 달에는 이제 6평에 대한 내용들 대비를 하셔가지고 실제 내 그 대학교 입학을 위한 그 전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N수생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이미 N수생은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때는 재수나 상수 했을 때는 시험을 2번 본다고 판단하고 딱 세팅을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름이 올 때 6월 달에 6평에 대한 내용을 1차로 맞춰가지고 기본에 관련 요소들을 준비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응용이나 심화를 해서 마지막 11월 달 수능을 대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세팅을 하면 최소한 정시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는 크게 하자가 없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5월 달엔 무조건 N수생분들은 6평의 승부를 보겠다. 그런 결전의 자세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 자, 이제 6월에 왔어요. 6월 와서 6월 9일날 이제 모의고사 봤습니다. 보면 요 타임이 되면 사실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는 이 6평이랑 큰 관계가 없죠. 1학년, 2학년은 뭐가 중요해요? 이런 모의고사보다는 내신 중심이기 때문에 내신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때 뭘 확인하면 좋냐면 학생들별로 내가 일주일에 공부를 몇 시간을 하고 이 공부 시간 중에 내가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해보면 현재 내가 고1이건 고2건 간에 내 입장에서 어느 정도 전력으로 성적이 오를까 내릴까 그거에 대한 요소를 확인할 수 있어요. 보통 요 주당 공부 시간 체크하실 때는 일주일로 체크하지 마시고 2주 단위로 한 15일 정도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확인해 보시고 공부 시간에 대한 내용도 주당 총 시간도 확인한 다음에 과목별로 몇 시간씩 내가 공부를 하는지를 보시면은 내가 무슨 과목을 좋아하고 무슨 과목을 먼저 하고 무슨 과목을 싫어하고 무슨 과목을 나중에 하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어떤 편향, 습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교정할 수 있으면 성적이라는 부분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보통 보면은 이제 2학년이든 1학년이든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적응이 좀 됐기 때문에 그 타임에 맞춰가지고 2주 정도 시간 내셔가지고 확인하면 좋겠다는 거고요. 3학년하고 재수생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 6평에 대한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 입시 전략을 한번 재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거 모의고사긴 한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6평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 입시를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수시에 대한 걸 갈 거냐, 정시로 갈 거냐,
과목별로 준비가 된 게 내가 탐구가 정말 된 거냐? 국어에서 화자가 왜 이렇게 틀렸냐? 화자에 관련된 요소가 겨울방학 때 3학년이나 이 재수생이나 1월달, 2월달 준비가 안 될 거냐? 그거에 대한 걸 언제 확인할 거냐? 그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특히 6평이 끝나고 나서 고3 같은 경우는 내신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세팅을 할 건지에 대한 요소랑 또 대학별고사, 요거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 4등급대를 넘어간 경우에 보통 이제 인서울권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자사 특목을 제외하면 4등급 넘어간 상태, 물론 붙는 경우도 있는데 많지는 않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 4등급, 뭐 4.5등급 이하인 경우에 내가 그걸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생기부를 활용해서 거기 나와 있는 등급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활용해서 할 수 있을까요? 확인해 보면 그러니까 논술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방법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요 내용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재수생, 삼수생 같은 경우도 보면 이때부터 수시에 관련된 요소 준비한다 그러면 올해까지 자기소개서가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대한 거를 내가 전년도에 썼던 거를 좀 수정해서 조금 바꿔서 낼 거냐 아니면은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거냐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재수한 N수생들 경우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학교 간사에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카드를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하셔가지고 6평 결과에 맞춰가지고 진행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진짜 더운 7월, 8월인데 7, 8월 달 이때가 사실은 뭐 1, 2학년도 마찬가지고 항상 전체적으로 입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1, 2학년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를 잘 보시고 기말고사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끝나자마자 짧게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추가적으로 보고서를 내게 하거나 발표를 하게 하거나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활용을 잘 해가셔가지고 그 내용이 생기부에 잘 기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신 다음에 보통 여름방학이 짧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뭐 새로운 무슨 선행에 대한 요소를 통해서 뭐 수능 대비를 한다거나 1, 2학년 같은 경우에 그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죠. 보통 뭐 이때 이제 그 학생들 중에 성적이 좀 낮게 나온 학생들 기대치보다 뭐 기숙학원 같은 데 한 3주 그냥 들어가서 스파르타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 뭐 이 습관에 대한 내용들을 드리는 건 좋은 방법이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는데 일단 만약에 학생이 1학기 때 성적이 웬만큼 나오고 2학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의 대비나 계획을 세울 때 학생한테 좀 양적인 면에서 좀 폭발적으로 공부를 시켜봐야겠다 한다면 사실은 이때 여름방학이 제일 좋습니다. 3주 동안에 저희 흔히 말할 때 맥시멈 전략이라고 해서 학생한테 공부를 완전히 많이 시켜보는 겁니다. 뭐 아침부터 밤까지 뭐 300시간 이런 식으로 뭐 3주 동안 뭐 일주일 100시간 공부하기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좀 양을 늘려서 공부를 많이 시켜주면은 우리 달리기 할 때 폐활량 늘어나는 것처럼 공부에 관련돼서 조금 지치는 게 덜한 경우가 있어요. 물론 체력적으로 잘 버텨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그런 형태로 해서 좀 요 짧은 시간 동안에 최대한의 학습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이 학생 같은 기말고사 결과가 나온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입시 포트폴리오가 거의 확정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원서를 쓰는 것은 9월이지만 관련된 데이터가 거의 완성되는 거는 7월 달에 이제 그 기말고사 성적이 나오고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통 보면은 제헌절에서 광복절 사이에 써서 완성하는 게 좋아요. 자소서도 뭐 9월달 넘어가서 쓰면 너무 촉박하니까 좀 퀄리티 높게 쓰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뭐 제헌절에서 광복절 사이, 즉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수행에 대한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됐을 때부터 해서 한 제일 좋은 거는 2주 정도, 2주 이내로 완성되면 좋은데 잘 어렵더라고요. 또 하나 문제는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작하면 특히 여학생 그런 경우 많은데 쓰면서 이미 그 학교 학생이 돼버려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됩니다.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제 보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유의해야 되니까 이 자기소개서 쓰는 거에 대한 그 기간이라든지 집중도에 대한 요소를 잘 조정을 하셔야 수능에 데미지가 없어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특히 탐구랑 충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탐구에 대한 요소랑 또 내가 좀 모자랐던 기본적인 국영수 과목들 중에서 내가 좀 취약했던 부분에 대한 요소를 이때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요소에 대한 걸 확인할 수 있어야 입시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별고사 대비에 대한 거는 보통 논술에 대한 거는 결정하시면 하고 계실 거고 뭐 새로 진입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상위 라인에서 뭐 의치한 쪽이라든지 뭐 면접에 대한 걸 좀 세게 보는 학교들 있죠. 뭐 심층 면접 그래가지고 뭐 제시문 면접 보는 학교들 올해는 아마 거의 다 면접을 실제로 대면할 가능성이 높은데 강화되겠죠. 그러면 뭐 전년도나 전전년도엔 거의 뭐 온라인상으로 했거나 뭐 녹화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판정할 수 있는 게 약했다면 올해 좀 세게 갈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사전에 방학 기간 때 이걸 미리 준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3학년도 그렇고 N수행도 그렇고 이제 7월 달이 되면 재수생, N수행 같은 경우는 6평을 기반으로 해서 과목별로 부질한 요소들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시 요소에서 내가 학종에 대한 카드를 쓸 건지 아니면은 논술에 대한 걸 정리할 건지 그것들을 결정할 시기가 되겠고 7월, 8월 달에 그게 잘 돌아갈 수 있게 그 운영을 해서 최대한 수능의 성적이라든지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 관련된 요소들에 대한 기초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월 후반, 8월 뭐 15일 이후부터 해서 이제 9월 달까지 해보면 이때가 언제냐? 여러분들 이제 9월 학평 볼 때죠.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는데 마찬가지로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는 저 모의고사가 크게 의미는 없고요. 1학년, 2학년은 요 시기가 이제 2학기 내신 대비 시기입니다. 그죠? 보통 2학기 중간고사 보는 시기가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학기 내신 대비에 대한 요소를 다 준비를 하시고 특히 2학년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대비를 하려면 창체 쪽에 있는 동아리나 진로 관련되어 있는 요소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교과의 세특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세특에 들어가야 될 보고서나 발표나 토론에 관련 요소들을 잘 준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에 대한 내용들을 대비를 잘 해주시고 특히 2학년의 활동 내용이 많기 때문에 활동 내용에 맞춰서 자기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아니면 얼마나 해당 전공에 대한 그 깊이가 깊은지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학년 같은 경우 특히 요 수행에 대한 요소를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 1학년은 뭐 예를 들면 탐구 같은 경우도 아직 뭐 통과나 통사처럼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을 좀 광범위하게 넓힌 상황에서 내가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어필하는 정도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서론 형태로 내가 나중에 이런 전공에 대한 것들을 준비할 텐데 그 기초가 되는 요소들을 좀 열어주는 형태로 하시면 될 것 같고 2학년은 조금 이렇게 모아서 심화시킨 내용들을 생기부에 기입할 수 있도록 보고서나 발표의 내용들이 하면 되겠습니다. 자, 3학년은 이제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그 6평 마찬가지로 9평까지 결과를 확인하고 바로 원서를 쓰게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수시 원서를 써야 될 시점이 9월 중순에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9월 모의고사 보자마자 바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세팅할 거냐, 수시로 했을 때 6장의 카드를 어떻게 나눌 거냐, 정시로 본다 그러면 정시 관련된 요소를 어느 정도를 내가 시간 투자를 해야 될 거냐, 이런 전반적인 요소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고 수시 지원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 경험에 의하면 9평 결과도 되게 중요한데 일단 6평 결과 6월달 봤었던 6평 시기의 방향 설정에 대한 요소에 의해서 아마 9평이 아마 좌우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6월달 거 그 결과치에 대한 요소를 한번 검토해 보셔서 그거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 공부해 왔는데 그 결과가 의도한 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 의도성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고려하셔가지고 입시 전략을 짜야 된다. 그럴 때 이제 어려우시면 저희 UA에 오셔서 물어보시면 저희가 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 타이밍 여러분들은 이제 자기소개서가 완료가 되고 수능 및 면접 논술 관련된 대학별 고사가 같이 병행이 될 수 있을 때 입시에 대한 요소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10월로 넘어가면 이제 벌써 10월이 왔네요. 자, 10월 되면 1, 2학년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가급적이면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1학년이면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성적에 대한 요소에 대해서 내가 성적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건지 관련되어 있는 전공교과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대학교에서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과목 그 전공에 대한 내용을 세팅을 할 때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그 기초적인 학업에 대한 요소들 그 다음에 교과 관련돼서 내가 흥미라든지 적성에 대한 걸 보여줄 수 있는지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2학년 같은 경우, 1학년 때 만약에 안 해봤다면 2학년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성적으로 뽑는 전형이 아닙니다. 오해 많이 하시는데 내신 성적이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학업 능력이 없으면 안 뽑아요. 하지만 학업 능력만 가지고 뽑는 전형이 아니거든요. 그죠? 교과가 아니니까.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관련되어 있는 학업 역량에 대한 내용을 기초로 하되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 세특에서 보여주는 능력, 업적, 아니면은 그 세특에 관련된 내용에 써 있는 나의 어떤 그 취향, 그리고 동아리라든지 진로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요소들을 종합해서 파악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 방향으로 이 정도 대학교에 이 정도 전공을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받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모자르면 아직은 2학년이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 생기부가 2학년 끝나고 겨울방학 끝나고 나서 거의 2월 말까지 2월 28일 정도에 이제 나중에 다 넘어가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완성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어느 부분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타임에서 뭔가를 바꿀 수 있는지 바꿔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학년이건 2학년이건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결과가 나온 시점에서는 한 번 정도 확인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 수행이나 비교과, 교과 세특 관련된 내용들을 점검을 하자. 3학년 같은 경우는 정시 중심의 경우는 취약 과목 중심으로 해서 취약 부분 중심으로 해서 킬러 형태로 최상위가 안 맞으면 그걸 잡기 위한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겠고 기초 과정이 좀 모자르게 되면 이제 이때가 되면 이제 10월 중순 넘어가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없겠죠. 예. 보통 그럴 때 이제 잘 못 맞추는 거를 또 하는 경우가 있고 잘 맞추는 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성적이 상위권 정도로 나온 학생 같으면 이제 가급적이면 잘 못 맞추는 것들을 잡는 형태로 흔히 우리가 말하는 킬러 잡는 형태로 세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중하위권 성적이 좀 좋지 않다. 그런 경우는 킬러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죠? 일반적으로 중하 정도라 그러니까 조금 하면 성적이 나올 수 있는 맞출 수 있는 문제들 있죠. 근데 그걸 내가 조금 잘 못 맞추거나 실수를 좀 많이 한다거나 그리고 오히려 더 잘 맞추는 영역에 대해서 점수를 득점할 수 있는 영역, 좀 덜 어려운 영역 그쪽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건 쉬운 문제건 다 1점 1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할 때 너무 고득점 4점에만 매몰되시면 실제로 총점이 낮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10월 중순이 되면 내가 맞을 수 있고 확률적으로 더 높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 결정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최상위권은 어차피 뭐 중간급 정도 분이 다 맞으니까 마지막 어려운 정도에 대한 문제를 내가 어떻게 선택할 거냐 그 요소이기 때문에 거기 다르지만 그 중간권, 중간 이하권 학생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운 쪽에다가 목숨 걸고 공부를 하면 득점에 오히려 실패할 수 있다. 그 요소를 꼭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뭐 그다음에 재수생이나 상생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과목별 최종 점검하시고 탐구가 마무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학별 고사 준비를 하시고 3학년하고 N수생 공통적으로 컨디션을 조절해줘야 될 때부터는. 그러니까는 우리 또 올빼미들,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근데 보통 뭐 약간 뭐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시험을 아침부터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깨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타임을 아침에 깨어 있게 하려면 적어도 저녁 시간 때는 제가 권하는 거는 한 12시 반 정도에는 수면이 될 수 있게. 그러니까 자리에 눕는 게 아니라 12시 반에 잠이 들 수 있게 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한 6시간 정도를 수면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을 습관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나중에 수능일에 맞춰가지고 좀 긴장도 할 거기 때문에 컨디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 번만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 딱 보는 시험이잖아. 그러니까 컨디션이 망가지면은 데이터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봐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경우는 사전에 잘 준비를 하시면 준비를 많이 했는데 컨디션 나쁜 학생보다 훨씬 좋아집니다. 성적이. 꼭 유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은 11월 17일 날 고3이랑 재수생들은 N수생들은 수능을 볼 거고요. 1, 2학년 같은 경우는 기말 대비를 할 거예요. 11월 달에. 근데 여기 변수가 있어. 변수가 뭐예요? 월드컵. 그러니까 올해는 어때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쉽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봄에는 챔스, 겨울에는 월드컵. 여기 이제 흠뻑 빠지시면 한 달은 즐거워. 근데 1년이 망한다. 꼭 확인하시고 어머니를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같은 경우는 어차피 11월 달에 수능 보고 나서 마무리하고 시험 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모아요. 논술이나 면접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 요소에 대한 것들을 좀 잘 준비하셔가지고 우리가 입시를 너무 지나치게 전체 언론이나 매체가 다 수능 중심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수능 말고도 여러 가지 전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형별로 나한테 맞는 전형이 정말 전형이잖아요. 거기 맞춰가지고 마지막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12월 달 되면 성적 발표가 되고 원서 접수가 정시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12월 29일부터 내년도 1월 2일까지 요 기간 내에 접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셔야지 이제 우리 3학년하고 N수생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겠죠. 요때 이제 저희 유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원하는 그런 대학이나 지원 전공에 더 합당하게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 저희 UAE 오시면은 그 고민의 그런 정도를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1, 2학년 같은 경우는 2학기 기말고사를 보고 마찬가지로 짧게 수행 마무리 기간을 줄 건데, 요거 마무리를 하고 이제 바로 여러분들은 겨울방학 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처음에 1월달, 2월달 선행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똑같아요. 1월달, 2월달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요소를 반복해서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때 1학년 같은 경우는 2학년이 올라갈 거니까 이제 이과 같은 경우는 보통 수학, 탐구 형태로 갈 거고 이제 2학년 같은 경우 3학년 올라갈 거니까 이제 수학이랑 선택 과목, 미적이라든지 언매라든지 그리고 탐구 관련된 요소들 형태로 해서 세팅을 해서 놓기 때문에 반복적이긴 하지만 그 패턴을 반복을 잘 건져낼 수 있으면 좋은 결과를 내서 내년도 봄을 아주 따뜻하게 맞을 거고 요때 제대로 준비할 수 없으면 내년에도 어떻게 돼요? 봄을 맞을 수 없다. 그죠? 우리가 지금 올해 봄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도 봄을 맞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봄을 맞으려면 이 영상을 보는 어머니들께서 자제분들한테 꼭 이 관련된 요소들, 지금 이야기 드렸던 충실하게 학습에 대한 요소들을 따라갈 수 있을 때 봄이 온다.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다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1년 동안 4월 달부터 12월까지 고1부터 N수생까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이어서 이제 저희가 4월 달에도 입시톡을 계속 진행을 할 거고 저희 계획은 한 달에 2번씩 진행할 계획이거든요. 그 2번씩 있는 입시톡 시간들을 통해서 또 구체적으로 학생부 교과를 한다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성적을 맞춰야 어느 대학에 지원이 가능할까? 종합이라 그러면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은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 그 세특이라든지 창체 부분을 뭘 준비해야 되는가? 자, 논술이면 내가 만약에 수학을 잘하는데 문과야. 그럼 수리 논술이 강하게 들어가 있는 한양대 경영이라든지 그런 쪽을 내가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각각의 스페셜하게 각계전법, 각계 돌파할 수 있도록 그런 요소들을 저희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20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